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김용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칼로 함께합니다. 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세 섹션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간신문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검찰 내부의 동향 살펴보고요. 아울러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 사주들을 만났는데 왜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을까 관련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우리 시민은 옳았다. 이 점을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검찰 내부의 동향 살펴보는 조간신문 훑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들께 잠시 광고합니다. 김용민이가 낸 책인데요. 2년 만에 낸 책입니다. 종교 서적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개신교가 왜 혐오하는지, 네, 그 혐오의 동력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도 혐오하고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상식과 또한 논리를 이탈한 채 벼랑 끝으로 무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이 혐오가 얼마나 성서 그리고 예수의 뜻과 반하는지 관련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김용민이가 잘 아는 영역 아니에요.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이 말씀드립니다. 출간기념 북콘서트가 이번 일요일 낮 2시 벙커원교회 마포 공동체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난 감량을 했다는 15kg을 뺐다는 그런 광고 많이 접하셨죠?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 문자 창도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역사적 기록으로 말이죠. 네, 채팅창을 띄우려고 했는데 채팅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거 할 수 없죠. 뭐 저 혼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지?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주진우 기자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부인 정경심 교수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더 끌 수 없겠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국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하고 법무부를 설득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로비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음해를 당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메시지를 바로 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 로비와 상관이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죠. 전격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프레임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해는 못 본 척해도 될 텐데 굳이 나서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가 전하기를 만날 미안하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심지어 조국 반대 태극기 집회가 있지 않았는가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도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런 얘기를 주진우 기자가 전했어요. 예. 자,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조국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로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거야말로 아주 무시무시한 프레임에 빠질 뻔했어요. 박근혜하고 문재인은 다를 바 없다. 박근혜가 최동욱을 내쫓았는데 문재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한다. 마음에 안 드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한다. 이런 억측, 마타도어. 이게 맹위를 떨칠 뻔했어요. 예, 물론 자유한국당이 최동욱 내쫓기 프레임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죠. 걔네들이 최동욱 총장을 내쫓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박근혜는 지나간 사람이고 자유한국당은 당 이름까지 바꿨어요. 새누리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걔네들이 뭐 그런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근데 이걸 바로 끊어냈단 말이죠. 조국 장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예. 잘했어요. 예. 사실도 아닌데다가 이런 억측에 기대서 윤석열에게 자잘한 잽 한번 날렸다가 더 큰 역풍을 받을 뻔했어요. 조국 장관이 손절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런 영양가 없는 그런 의혹 제기 이걸 한겨레가 보도했단 말이죠. 누가 정보를 제공해 줬을까? 이게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예. 네, 조국 장관 그 입장을 전한 주진우 기자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 검찰 내부 반응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 여러분 검찰이 조국 장관 그만두고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 오늘자 기사인데요. 사퇴 결정 배경을 놓고 최근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나 그러니까 사퇴 결정 배경을 놓고 최근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나 또 오늘 국회에서 열릴 법무부 국정감사의 위증 문제와 연관짓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 열릴 법무부 국정감사 때 이런 발언들, 허위 발언들을 자꾸 야당 의원들이 끌어내서 망신도 주고 또한 위증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검찰에게 이제 먹잇감을 던져주겠다는 야당의 전략. 여기에 휘둘리기 싫어서 그만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너무 조국 장관을 매도하는 기사네요. 예. 여러분 어제 그 경향신문 이면 기사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장덕진 서울대 교수 이야기하면서 광화문이나 서초동이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타이틀로 걸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뭘 의미하겠느냐. 그러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는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쳐주지 않는지는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그냥 요단강 건너갔어요. 여러분 경향신문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냥 뭐 이 신문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완전히 검찰에게 포위됐고요. 이미 또 삼성에게 포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진보적 메시지를 내놓는 건데 웃음만 나는 거죠. 웃음만 나는 거예요.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 이제 경향신문 기사가 그나마 유용한 것은 뭐냐면은 검찰 대변지 아니에요. 예. 검찰 내부의 입장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경향신문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도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이래야지 입장이 없어야지 뭐 갑자기 반색했다 혹은 뭐 3, 3, 5 모여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보도했다면 경향신문은 검찰 편이 아니죠. 예. 진실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섰다라고 볼 여지가 많죠. 그런데 대검 관계자의 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말 입장이 없다. 무표정이었다. 무언급이었다. 이게 지금 취재한 겁니까?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지. 자, 이 부분은 주목됩니다. 한 지방검찰청 중간 간부 검사는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취임 후 35일이면 오래 버틴 것이다.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이다.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이다. 진작에 물러나지 왜 35일 동안 버티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뭐 지난 서초동 촛불이나 혹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피력 또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안 초안 이것에 뭐 흔들리고 각성하고 이럴 집단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괴물이 됐어요. 뭐 검사들 개개인이 다 악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개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집단이 되면서 비도덕적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오래 버틴 것이다. 왜 진작에 안 그만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검찰이 털면 뭐 압수수색 들어가면 눈치 까고 바로 그만둬야겠네요.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검찰이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저희가 이 법 위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의 그야말로 무지의 소산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몰랐네요. 검찰이 이렇게 무서운 분들인지. 예? 너무 그동안 까불었던 것 같아요. 검찰개혁 어떻게 그따위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게 대통령이 신임하는 또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까지 무릎 꿇리는 당신들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참. 미안합니다. 그냥 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랐네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검찰 계신 분들. 응? 이 정도면 오래 버텼다고요? 표창장을 줄 기세네요. 예? 참. 소리 작다는 말 또 올라왔습니다. 볼륨 키우세요. 여기서 더 올리면 찢어지는 소리 나갑니다. 그냥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무슨 소리가 작다 그래. 여기 저 짱짱 울립니다. 지금 볼륨 버튼으로. 정말 참. 키워도 작으면 스피커를 바꾸든가 이어폰을 끼든가. 정말 참. 어쩌라고 지금 잘 들린다는데 다들. 이런 걸 대꾸 하지 말아야겠어. 정말 참. 자,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김호수, 전해철, 하태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는데 하태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김인회, 한인섭,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안 해요. 학자분들이 지금 조국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됐는지 빤히 봤는데 이분들 아닙니다. 이거 그냥 한국일보에 이름 올린 거예요. 지금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거론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장용진 기자가 올린 기사가 있는데 그게 가장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건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꼽히는데, 뭐 지금 제가 캡처한 것은 한국일보 기사지만은, 죄송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지만은 일단 장용진 기자의 기사,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의 그 기사에 따르면은 김호수 차관, 이분은 전남 영광 출신인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동양이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교 동문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위원장 후보, 검찰총장 후보에 연달아 이름을 올릴 정도로 여권의 신뢰가 두터운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우선 김호수 차관에게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직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어떤 점이 문제냐면요. 검찰이 가장 선호하는 장관 후보라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선호하는. 그래요? 그럼 안 되지. 지금 조국이 어떻게 쫓겨났는데, 쫓겨났다는 표현이 여러분들께 동의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보세요. 많이 버텼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선호하는 후보를 갖다 앉힌다. 그럼 백기 드는 거지. 설마 김호수 씨를 하려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은 사실 검찰 개혁성 면에서는 조국 장관의 버금갈 정도로 개혁의 의지가 투철한 분이죠. 근데 공직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이 흠이라고 장용진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공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 검찰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이미 책으로 낸 분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전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손혜원 의원과 함께했던 방송에서 정권 초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문아무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국 새끼, 이렇게 검찰에서 호명하더라 이렇게 밝힌 분입니다. 전 그래서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그런 교훈을 검찰에게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찰이 또 털까요? 털어보라고 하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도 후보로 꼽히긴 하는데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해철 의원 얘기가 나와요. 저기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어제 제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시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해철 노라고 말씀하셨고, 안 돼요, 안 돼. 전해철 싫어요. 전해철은 별로임. 저들의 바람 아닐까요? 아주 굉장히 반발이 거세네요. 예. 전해철 씨가 과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검찰하고 뭔가 불이한 결탁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설마 전해철 씨를 법무장관으로 세울까요? 예. 분명한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을 다독이면서 갈 상황인지 아니면 조련하면서 가야 할 일인지. 어제 조국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후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세우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학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한인섭, 하태훈, 김인회 이런 분들은 배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후임 법무부 장관 관련한 기사 소개해드렸고, 자, 검찰 관련한 소식, 조국 장관 사퇴 관련한 소식은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 말에 트럼프의 재선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치 구단 펠로시의 탄핵 승부수가 띄워졌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곤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자업자득인 면이 많아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거든요. 민주당 내에 사실상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당시에 트럼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당선되는데 도움을 얻었다. 이런 스캔들 특검 당시에도 굉장히 신중론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국면을 주도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파장이 커지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카드를 뽑아들었어요.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내의 급진파의 끈질긴 대통령 탄핵 추진 요구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면서 그동안 1년 동안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이거 러시아 스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스캔들 최초 보도 이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탄핵 추진으로 급격하게 무게중심을 옮겼단 말이죠. 네. 사실 굉장히 신중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소속이고요. 사소한 정책에도 정치 득실을 따지는 그런 인물인데, 자, 근데 말이죠,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제대로 된 칼을 뽑았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24일에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 선언 직전에 펠로시 의장과 총기 문제 논의를 빌미로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한 해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꼬리를 이 말하자면 등을 보인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하고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누구하고 논의하고 누구하고 뭐 합의하고 이런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한마디로 고개를 숙인 거죠, 트럼프가 이 펠로시한테.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이걸 즉각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고개 숙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내 조타실 안에 들어왔다 라면서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그 민주당 하원 의원 235명 중에 225명이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은 기정사실이 된 셈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원은 1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인 67석으로 둬야 탄핵이 현실화되는 상원 같은 경우 53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반 이상을 공화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 탄핵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민주당 내에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최대 피해자예요.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한테 1위를 빼앗겼는데,
게다가 지금 너무 나이 먹었다, 낡았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단 말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나이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나이예요. 42년생. MB보다 이제 한 살 어린 셈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오른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이 양반 개인 변호사예요. 트럼프의. 이분이 지금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 말입니다. 최근 그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마당에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내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와 통화하라 또는 만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제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스캔들도 그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이지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참 큰일 났네요. 자, 트럼프 제대로 목줄 잡힌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대선 별 관심도 없으시구나. 다음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고 두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음악을 들어보거나 뭐 혹은 뭐 연기를 보거나 뭐 혹은 토크쇼 나와서 이야기 나누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 언론에서 이 설리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또는 문제적 인물로 묘사하는 그런 기사만 간혹 제목만 봤어요. 네. 엄청난 악플을 당해왔던 인물 같습니다. 민중의 소리 사설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면서 수치심과 고립감을 증폭시키는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 저걸 검찰 수사권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검찰 수사권을 무기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며 수치심과 고립감을 증폭시키는, 네. 악플로하고 검찰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깡패짓을 한 거예요. 설리 씨의 경우 탈코르셋을 지지하는 등 페미니스트적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여성 혐오의 악플에 시달려왔다. 더 나아가 단순 악플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예능과 연결된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설리 씨만이 아니다. 한류 문화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수많이 양산되는 아이돌들은 때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실수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황색 언론들은 이를 한 건의 기회로 여겨서 기사화하고 여기에 악플러들이 악성 댓글을 달면 또 이를 재기사화하는 등 클릭 수 장사를 유도해왔다. 돈이 벌리는 이런 악플의 상업화 구조가 건재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설리 씨의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지만 그는 사회적 타살을 당한 거예요. 악플과 악플의 상업화가 불러온 희생자며 어쩌면 가해자는 이를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일지 모른다. 한 달 전 저도 여러분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편지를 남겼다는 그 설리 씨의 명복을 빈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싶다,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아이고 참, 어떡합니까? 아까 그 딴지 게시판 보니까 김규리 씨가 이분 이야기하면서, 설리 씨 이야기하면서 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던데요. 네.
남 얘기가 아니죠. 김규리 씨도 어마어마한 악플을 당하면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25 먹은 설리 씨, 예. 한참 꿈을 펼치고 미래를 일구어 가야 될 설리 씨를 누가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용칼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